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리플이 일시적으로 이 4,000원짜리죠. 4,000원짜리를 이탈했다가 다시 반등이 나와줬고, 다시 한번 이 4,000원짜리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역횟수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상승의 모멘텀을 만들어줄 이제 언제예요? 8월 15일이겠죠? 8월 15일 SEC의 소송 항소 여부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 리플이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지니어스 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이 이 리플에 가장 큰 수혜를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리플 잇따른 악재에 휘청이고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상승이 꺾였다, 혹은 기대감이 아주 유효하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지니어스 법안과 이제 파트너 확대로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관세 압박으로 가상자산 시장 전반이 흔들리는 가운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이 리플이 내부 악재까지 겹치면서 큰 하락을 보였다. 제도권 편입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온체인 활용 부진, 그리고 대형 투자자 집중 매도, 법정 불확실성 등의 리스크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되는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역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역 협상 시한 압박 발언에 하락 흐름을 보였지만 리플이 상대적으로 더 큰 낙폭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이거는 뭐 리플이 그만큼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큰 낙폭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러한 가격 움직임에 시장에선 리플의 사업성의 회의론이 다시 부상하는 모습이고요. 리플은 수년간 300개 이상 글로벌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기반으로 빠르고 저렴한 송금을 강조해 왔지만, 실제로는 많은 기관들이 리플이 강조해온 온체인 결제 대신 내부망이나 API 기반 오프체인 결제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지적이다. 그래서 규제 한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데이비드 슈워츠 CTO는 기관들이 온체인 결제를 꺼리는 이유는 탈중앙화 결제 시스템의 규제 준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업 결제 방식의 완전한 탈중앙화가 힘든 것도 이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이 가운데 리플 공동 창업자인 크리스 라슨의 대규모 매도도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 2,770억 원 규모의 리플을 분할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리플에 대한 내부자의 신뢰 저하로 해석되는 투자 심리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물량을 많이 갖고 있으면 당연히 리스크 차원에서 어느 정도 좀 수익 실현을 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건데, 사실 뭐 이것 때문에 꼭 신뢰가 저하했다, 뭐 이것 때문에 꼭 떨어졌다, 하락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2,770억 규모 때문에 리플이 흔들린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리플을 둘러싼 정책 환경 역시 일부 우호적인 신호를 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통과된 지니어스 법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안은 규제 명확성과 산업 육성을 병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리플이 출시한 스테이블코인 RLUSD는 해당 법안을 준수하는 첫 사례로 언급이 됐다. 이 법안이 시행 이후에 리플은 미국 연방금융기관인 앵커리지 디지털과 협력을 해서 RLUSD를 기반으로 한 결제 네트워크를 어떻게 한다, 확장하겠다고 밝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도 SEC와의 소송이 이제 8월 중순, 그러니까 8월 한 15일이죠. 요때를 이제 기점으로 종결 여부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그래서 SEC가 항소를 취하지 않으면 추가 연기 가능성도 있지만 판결 취지상 기각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시선이고요. 이 경우 불확실성 해소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쟁글 리서치 센터는 지니어스 법안은 준비금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수립하고요. 감사 의무와 라이선스 발행 요건을 포함해서 리플의 RLUSD 스테이블코인 전략에 직접적인 뭐가 된다, 수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리플이 직접적인 어떻게 수혜가 될 것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실제로도 이 지니어스 법안이 가결되었다는 소식에 리플이 거의 뭐 20%가 넘는 폭등이 나와주기도 했었는데, 자, 여기서 이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건 여러분들 미국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안된 법안, 그쵸? 제안된 뭐다? 법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팩트는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을 키우기 위한 법안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알기 쉽게 좀 핵심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암호화폐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해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 리플이라는, 그쵸, 이 리플이라는 코인은 증권이냐 상품이냐, 이러한 논쟁들을 줄일 수가 있고요. 또한 누가, 즉 SEC 또는 CFTC가 어떤 자산을 관리할지 명확하게 구분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산업을 미국에 정착시키려는 목적인데 미국 밖으로 나가는 프로젝트들을 미국 안으로 다시 어떻게 유치하고 블록체인과 웹3 기업이 이제 미국에서 안심하고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된다라면 당연히 미국 내에서는 암호화폐 패권이 더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SEC의 권한을 제한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SEC가 지금처럼 코인들을 마구잡이로 증권, 그쵸? 증권으로 간주하지 못하게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5년 동안이잖아요. 5년 동안 SEC와 지독하게 재판을 하고 있는 이 리플 같은 코인에게는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언제예요? 8월 15일이 되겠죠. 이 8월 15일으로 예정되고 있는 SEC와 리플의 항소 여부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 일단 SEC 입장에서는 더 이상 끌 수가 없는 소송이라는 건데 팩트만 말씀드리면 리플과 SEC는 합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SEC가 XRP를 증권으로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태고요. 정치적으로는 SEC가 소송을 지속할 정당성 그리고 자원, 여론 지지를 모두 잃고 있기 때문이고 리플 역시 사업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이 불확실성, 이거 언제까지 가져갈 거야? 이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고자 하는 실익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남은 것은 언제 발표가 되느냐 뿐인 거지 합의는 사실상 양측 모두 결정된 수순이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자, 그래서 이미 이 재판은 여러분들 이 재판은 짜여진 각본 중 하나라는 거고요. 이 재판으로 개미털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전쟁 말고는 이렇게 단기간에 이 재판만큼 변동성을 크게 줄 수 있는 재료와 모멘텀은 흔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재판을 확정짓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세력의 물량이 완벽하게 매수되는 시점까지 기다리면서 개미털기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인 거죠. 자, 그래서 진짜 이 본게임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고요. 8월 15일 이때 8월 15일 이 재판이 마무리가 된다라면 그동안 리플이 계획하고 있었지만 재판의 불확실성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뭐가 있어요? IPO 상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CBDC가 있고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그리고 ETF겠죠. 이 ETF 등등 이 모든 게 어떻게 한 방에 터지면서가 진짜 본게임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라면 비트코인이 현 ETF 승인 이후에 가격이 131%가 상승했던 선례를 고려할 때 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상승력이 최소 3배에서 4배가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리플의 밸류를 의심하지 말고요. 믿고 신뢰하면서 투자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관점입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 역시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반등이 나와줬어도 여기서 차트상 이렇게 가는 그림은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가 4,000원짜리 리테스트하우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자세히 보시면 모양이 역해솔 모양을 그리면서 이렇게 계속 지지하다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줄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관점은 아직도 유효하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4,500원에서 4,000원짜리가 박스권 라인은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4,000원짜리를 계속해서 지지하게 되면 다시 한번 4,500원짜리를 두드릴 것이고 4,500원짜리 위에 안착하는 그림이 나와준다, 돌파가 나와준다 하면은 이번에는 아주 강력하게 정고점 구간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의 관점은 만약에 4,000원짜리까지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 그럼 우리는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 된다.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4,000원짜리 아래에서 매집을 하기 시작을 한다라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4,000원 아래에서는 풀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관점인 거죠.